이제부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한신대 국가폭력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특별위원회 국가폭력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파리학변 대표로 양진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함에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는 순서대로 앉아있는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학교법인 한신대학 한실학원 이사장이신 오용균 목사님이십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님 이훈삼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전 총회장이시고 한신대 국가폭력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상규 목사님이십니다. 당사자인 한신대학교 총장이신 강성령 목사님이십니다. 교회는 같이 일어나 주시죠. 국가폭력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들이십니다. 인사하시죠.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총무이신 이훈삼 목사님 모두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운데 이렇게 기자분들 같이 오셔서 저희가 말하고 싶은 바를 이렇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941년부터 45년까지 약 5년 동안 나치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19세기 이래로 유럽 사회는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했었는데 그 시대가 어떤 광기에 휩싸여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끔찍한 참사를 저질렀습니다. 생존율 5% 미만이라는 아우슈비츠에서 정말 운 좋게 살아남은 이탈리아의 프리모 레비는 자신이 겪은 아우슈비츠의 참상을, 그 죽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1987년 68살의 나이로 자기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면서 그렇게까지 잊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치 학살을, 그 참상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외쳤습니다. 그가 인류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일어난 일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그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45년 전에 이 땅 위에서 서울의 봄을 짓밟고 또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함성을 총칼로 뭉개면서 권력을 잡은 군부 독재 일당, 그들의 만행과 그들의 고통, 그들의 참상을 우리가 다시 45년이 지난 지금 상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그 역사를 잊어버리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 12월 3일 딱 1년 전 어젯밤에 이 땅 위에 TV를 통해서 불법 계엄이 선포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저게 정말인가, 설마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조금 지나서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지 이런 민주사회에서 계엄을 선포하다니.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진상이 밝혀질 때마다 그 계엄이, 그 내란 사태가 허투루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 과정이 있었다는 것, 이 땅 위에서 독재의 망상과 망령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이 땅을 배회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느끼면서 몸서리쳤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이 땅 위에 지성을 짓밟으려고 했던 이런 잔인한 시도들이
아주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45년 전에 이 땅에 일어났던 사건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45년이 지난 지금 그 사실을 다시 소환하면서 이 땅 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이런 기자회견과 기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유와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자회견과 또 기도회를 통해서 자유에 대한 의지, 불의한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결연한 의지가 오늘 이 자유의 캠퍼스 현장에서 다시 확인되고 결단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980년부터 오늘까지 경과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국보위를 설치를 했습니다. 1980년 5월 18일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계엄에 따라서 전국 대학에 휴교령이 내려졌고 1980년 7월 국군보안사령부가 광주 항쟁에 대해서 최초로 문제를 제기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일벌 100개의 표본적 취재를 한다는 내용의 학원 대책 방향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서울시 경찰국도 같은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한신대 학생들은 1980년 10월 8일 정기 채플 시간에 고 유동훈 추모 예배로 준비를 하면서 추도문을 낭독하고 운동장으로 나가서 유동훈을 살려내라, 살인마 전두환 물러가라, 광주 학살 진상 규명하라 등을 외치면서 시위를 하였습니다. 운동장을 한두 바퀴 돌았을 즈음에 서울시경 북부경찰서 형사들이 주동학생이었던 이춘섭, 또 정상시 등을 연행하고 또 이후 전투경찰 차량이 학교 운동장으로 진입해서 학생 전원을 146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연행을 했습니다. 이 시위로 한신대는 국군보안사령부 등이 80년 하반기 학원 대책에서 명시한 개강 후 최초의 문제제기 학교로 일벌 100개 표본적으로 취재할 대상이자 또 안보적 차원에서 절대 불용 대상으로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10월 11일 계엄사령부는 한신대를 방문해서 경고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전두환은 10월 18일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한신대 시위를 직접 언급하였습니다. 한국신학대학은 불온 유인물을 배포하고 소요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학교 당국에서는 자진해서 무기 휴업을 실시하고 주동자 8명을 관계기관에 이첩하고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980년 10월 30일 문교부가 8일 발생한 시위에 대한 조치로 한신대 신학과 2년 모집 중지를 통보를 해왔습니다. 신학과만 있는 한신대 신학과 모집 중지와 함께 문교부는 한신대가 오산으로 이전한다는 조건으로 철학과 등 7개 학과를 81년부터 신설,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강성영, 김창주, 박진규, 또 이재호 목사는 2021년 12월 16일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한신대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2025년 1월 14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을 전두환 신군부가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하여 헌법이 보장한
학문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또 교육의 자주성과 대학의 자율성, 이것을 침해한 중대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진실 규명을 했고, 국가에게 한신대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한신대와 한신대 학생들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2025년 9월 24일 제110회 기장총회는 1980년 국가폭력에 의한 한신대 신학과 강제 모집, 중지와 강제 이전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할 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 80년 45년 전 82학번 모집 중지의 계기가 된 신군부 이후 5.18 이후 처음으로 시위를 주동한 18시위의 대표이신 이춘선 목사님, 오늘 기도에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이춘선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님이신 우리 전병생 목사님, 조작 간첩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전병생 목사님 오셨습니다. 자, 이제 향후 대응 방안을 우리 특위 위원장이신 박상규 목사님 향후 대책 방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자회견, 보도자료, 그다음에 경과보고, 또 총무님 모두 발언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당위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위성을 어떻게 실천해 갈 거냐 하는 것이 향후 대응 방안이겠습니다. 저희들은 사회 이행치 정의의 실현의 방법에 따라서 먼저 누가 왜 어떻게 이 일을 했는지 하는 진상 규명이 보다 철저하게 정부에 의해서 밝혀지고 공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진화의 제3기가 출범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거기서 좀 더 아직도 우리에게는 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가려고 했던 것이 현 세무대학이 잘 잡고 있는 용인이었는데 거기서 지금 저기 양상리로 갔는데 그거는 우리가 80년 이후에 어떤 국가 폭력에 대해서 저항할 때 시민 운동가들을 데려다가 저기 상암동, 지금 상암동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다가 갖다가 퍼버렸던, 그리고 각자 해산하면서 알아서 오라고 그렇게 했던 것과 똑같이 아주 산골짜기, 아주 열악한 교육 환경이 전혀 갖춰지지 않는 곳에 내버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국가 권력이 어떻게 원래 가려고 했던 용인 땅을 뺏어서 세무대학을 했고 우리를 몰아냈는지 내버렸는지 등 여러 가지 석연치 않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 밝혀진 대로 당시 한신대가 당한 대학 자율성에 대한 피해, 이 문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무형의 가치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거는 일제가 조선의 덕궁이었던 경복궁에 조선 총독부를 세움으로써 조선의 권위를 말살하고 민족 정기를 또 없애고 그리고 식민지 통치의 정당성을 상징성을 확보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신대학의 자율성은 특별히 민주시민 양성, 그리고 도덕적 리더들의 양성하는, 그리고 한국 역사에 정말 빛과 소금의 일꾼들을 양성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그런 역사 사축 역할을 했던 리더들을
양성했던 그런 기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간의 그 기간을 이렇게 정체성과 역사성을 훼손시킴으로써 군부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독재의 어떤 그런 논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가려고 했던 그런 오도였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당시에 80년에 81학번, 82학번 그리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당한 피해가 있고 또 자존감의 문제 그리고 그들이 평생 신학사가 아닌 철학 인문학 그 졸업장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받았을 어떤 그런 자괴감 같은 거 제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5.18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사자입니다만 5월만 되면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요. 왜 그러냐고 그래요. 가을도 아닌데. 그런데 국가폭력이 지은 상처는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또지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사실은 그게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그 구조적인 그런 그 안성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계속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시 피해 당사자들이 철저하게 법적 사회적 보상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해갈 거고 나가서 이제 명예회복이죠. 국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우리 이 교단이 또 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교단이 한국 대응 방안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단 안에도 이로 인해서 심각한 이 목회자 양성이라든지 또 교단 내에 애언자 집단을 그렇게 말살시켜봄으로 인해서 교단이 받은 그런 정체성의 위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고물당해서 아픕니다. 근데 왜 아픈지를 몰랐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늙어서 아픈다고 그래요. 신경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따지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교단도 지금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다시 우리 소위 피해자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또 그런 그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피해자 보상이 사회적 또 정신적 그런 피해 보상이 되어서 특별히 이제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특별히 한신대학은 쫓겨났으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원상복귀 돌려놔야 된다. 그것으로부터 피해 보상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빛의 혁명의 시대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빛의 혁명이 더욱 안성되고 우리 사회가 더 밝고 따뜻한 사회로 갈 수 있는데 우리 대책위원회 일 활동들이 그런 일들을 견인해내고 또 응원해내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당사자인 국가폭력 피해 회복에 대한 학교 측 입장을 한신대학 총장이신 강성령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멀리 많이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신대학교도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함께 이렇게 이런 일에 나서는 특별한 이유들을 공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1980년 80학번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날 10월 8일 날 우리 이춘섭 선배님 주도로 해서 5.18 진상규명을 위한 단순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냈던 죄로 인해서 버스에 타고 끌려가서 물 끓여놓고 많이 또 맞았죠. 당사자입니다. 140명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난 21년도 벌써 4년이 되었는데 진실과외위원회 신청했던 4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신청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우리가 40년 전 그런 피해를 당했지. 국가폭력에 의해서 그러한 일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떠올리게 됐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도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인 간의 폭력은 폭행치사죄, 폭력회계 관한 특별법, 치상치사 많은 규정들이 있는데 국가로부터 당한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둔감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12.3을 생각하는 것도 80년에 있었던 쿠데타가 완전히 청산되고 그 정리가 되지 않아서 다시 재발된 것이라고 볼 때 이것은 단순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 또 학문의 자유와 같은 보편적 가치가 국가 폭력으로부터 아주 훼손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학교는 지난 1월에 그 진실화위원회 결정을 받고 2월 달에 있는 우리 학위 수여식에서 8.18 학번 목사님들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그 뒤로 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행기 정의 차원에서도 사과와 반성 그리고 그것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할 터인데요. 우리 기자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가 함께 우리 한국 사회에 정말 보편적 가치인 정의와 자유와 또한 인권을 바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기자님들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속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평화나무 기자 신비롬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인데요. 첫 번째는 그 진실과화해위원회 공고 이후에 혹시 국가가 어떤 대응이나 이런 걸 내놓은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지금 향후 대응 방향 자체가 제가 보기에 조금 약간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좀 잡혀 있으신 것 같은데 있으시다면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누가 위원장님 답변해 주실까요? 지난번에 그 대정부 질의 때 김준혁 우리 자문위원이기도 하지만 그분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죠.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렇게 국가적 차원의 그 사과와 그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알고 있느냐 그랬을 때 김수철 총리가 아시다시피 알고 있고 적절한 사과의 그 형식과 기회를 갖춰서 하겠다.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답변을 했죠, 정부가.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첫째 우리가 그런 준비를 어떤 우리 그분들이 와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규모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대책위원회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고요. 그냥 효과적이고 적절하고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모양새를 갖춰서 그를 해야 되겠고, 근데 단순히 레파토리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행기 정의 차원에서 세 가지 진실 규명, 피해 보상, 명예회복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요구를 정부에게 하려고 합니다. 네. 답변?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고TV 이세은 기자입니다. 네. 고TV. 네. 그러니까 이제 기장 내부 구성원 안에서의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도 이제 대학에서 명예 졸업장을 주셨다고 했는데 대학을 넘어서 교단 내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까지 어떻게 그 공감대나 이런 것들 확산할 수 있을지 문제의식이나 이거에 대해서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총무님께서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가 한 2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제 8.18 학번들의 신학과 모집 정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학교의 명예, 교단의 피해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일깨워야 되거든요. 사실 45년이면은 거의 50년이 지난 거예요. 두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이 이렇게 심각한 피해라는 것을 최근에 와서 사실은 몸으로 느꼈는데, 그 이후의 세대들은 지나간 역사이고 이미 오래전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교단 차원에서 또 학교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공감대를 넓혀나가고 여기 같이 공동 대응함으로써 이것을 원래 자리로 회복시키는 과정이 곧 우리가 스스로 자각하는 것이고, 우리 교단의 자각을 통해서 한국교회 전체, 한국 사회 전체가 이 문제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과거를 회귀하지 않고 좀 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 것입니다. 다시는 국가 권력이 이렇게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이런 예는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번에 우리 이 일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세기를 박았으면 좋겠다. 어떤 정권이든 역사 속에 다시는 대한민국에서는 국가 권력이 대학의 교육의 자율성, 대학의 자율성을 어떤 이유로든지 침해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온 사회가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종을 울려주는 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성원 기장총회 학교 구성원 내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질문을 하셨는데 혹시 보완하실 분 있으면. 네. 학교 내에 어떤 뭐 공감대는 뭐 당연히 형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교단적인 그 공감대는 지난 110회 기장총회에서 이 조직의권을 통과시켜준, 거의 뭐 반대 없이 통과시켜준 그런 걸 보면 교단적인 충분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사회자긴 한데 82학번 당사자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저희는 82학번 모집 중지 당했다고 하는 사실이 피해라는 의식보다는 고난받는 상징으로서 그 얘기가 됐을 것 같고, 우리들이 국가폭력 내지는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정당성을 오히려 갖는, 그래서 시대적 정당성과 이 부분이 연결되어지면서 피해자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약화됐거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하고 저항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이런 것 속에서 승리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 부분을 이제 그런 그 과거의 어떤 추억이나 본인들의 저항에 대한 정당성을 갖는 것 이전에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는 피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국가 폭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 그 재발이 되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필요하고, 어떤 사실은 철학적인 논의나 질문과 대답, 이게 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조금 덧붙여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특위 전문위원 우진선 목사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피해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국가와 협의해서 국가의 사과를 받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조치를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논의를 진행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부의 공감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한 조사를 진행을 할 것이고, 그것을 동영상 아카이브와 백서 혹은 그에 해당하는 자료집을 계획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오랫동안 우리 기장
구성원과 사회 구성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다큐멘터리, 이 영화 혹은 다큐멘터리 동영상 제작을 논의하는 그런 계획을 논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내부 구성원들의 공감을 이끌고 또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까지 확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말씀해 주세요. 제 질문은 그 그러니까 혹시 소속 CBS 최창민 기자고요. 오산으로 옮겨가게 된 과정에서 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 하고 또 다른 부분이 또 진상규명이 좀 돼야 될 부분이 있는지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한 것은 그냥 어떤 문서와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진화해서 이거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건 규명돼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상 규명 없고 가해자도 있지만 피해자도 우리가 얼마만큼 사실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이유로 고난에 대한 신앙적인 이유로 이거를 내재화 시켰는데 그거고 실제로 이것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어떤 그 진상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왜 우리는 이제 감은 잡지만 구체적으로 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정부에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강주 문제만 해도 전두환이 책임자로서 발표를 했을 것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감은 잡지만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제가 보니까 이 피해자들은 맞았는데 왜 누가 때렸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 알아야 용서도 해주고 그 다음 다른 이야기도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보다 좀 명확하게 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지가 밝혀져야 앞으로 역사적인 교훈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그를 요구할 생각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거를 예, 조사를 하도록 요구하겠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2기 진화위에서는 이제 8.18 학번들을 신학 모집 정지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조금 더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에서 위원장을 임명을 했고 그분이 굉장히 비협조적인 상태에서 2기가 정리가 됐고 저희가 더 규명해야 될 것은 우리 학교가 수유리에서 양산리로 거의 쫓겨내려가다시피 급하게 내려갔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입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입증할 자료들이 대부분 보안사하고 안기부, 현재 국정원에 있는데 이 자료들을 요구하려면 개인이 요구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계획은 3기 진화위가 구성이 되고 그 진화위에서 이 의제를 다시 한번 상정을 하고 진화위의 이름으로 보통 사람들이 요구할 수 없는 자료들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그 자료를 통해서 이 문제를 입증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유신 시절 포함해서 독재 정권들에 의해서 대학이 시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폐교, 휴교 이런 것들은 폐교 같은 것들은 다른 역사 찾아볼 수 있는 일들이고요. 특정 학과에 대한 모집 중지 결정이라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 왜 특별히 그때 하나밖에 없는 신학과에 대해서 향후 2년간의 모집 중지라는 그런 폭력을 자행했을까를 곰곰이 짚어보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함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소위 졸속 강제 이전 조치와 연결이 되는데 오랫동안 추진되면서 했던 일을 허가를 안 하다가
그 10월 8일 데모 이후에 딱 2달 만에 갑자기 허가를 해주면서 내려가라고 한 것입니다. 7개 학과 신설을 약속하면서 그리고 교사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은 거의 뭐 아무것도 없는 벌판으로 내쫓은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앞에 얘기했던 강제 모집 중지만큼의 어떤 문서나 이런 자료들이 아직 발견이 안 됐고 입증할 만한 것들이 아직 더 많이 필요한데 우리로서는 진화의 3기가 결성되면 3기에 그것을 실정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 회복의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는 무엇이냐면 신학 공동체의 파괴, 신학 공동체의 훼손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81년도 이후에 오산 양산동에서 신학교육을 받게 되는 후배 목사님들이 지금 8.18 학번들이시고 그 이전에 80년도까지의 기장 공동체 안에서의 이질감이랄까요. 같은 한 장에서 함께 기도하며 맞대고 하는 공동체 영성이 중요한데 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대학원 교육을 하고 있고 학부는 오산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가장 희망적인 것은 신학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다시 40년, 45년 전 한신 대학이 어떤 그 신학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추진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마디만 보태겠습니다. 지금 기자님 질문하신 데 대한 대답인데요. 그 이전 승인 계약이라고 한신대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겠다는 계획을 일찍 냈고 좀 받아둔 게 있는데 빨리 내려가지 않으면 빨리 내려가서 시작하자면 이전 승인 계획을 취소하겠다는 압력을 넣은 것이 이번 진화위 결정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대는 아주 그 승인 계획이 취소될까봐 그게 이제 우리를 내모는 그 하나의 지렛대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진화위 결정문 2기 결정문에서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당했다고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진화위 결정문 읽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마지막 진화위 분위기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것을 단언적으로 쓰지 못하고 8.18이 모집 취소에 대해서만 쓴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3기가 되면은 이 문제를 있는 자료를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아까 총문 얘기하신 안기부 자료와 보안사 자료를 더하고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한다면 충분히 진실이 규명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